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실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레싱남 이시안 쌤 그리고 갓도건 조도건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갓도건이 됐어요. 갓도건 별명 얻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완전 기분 좋습니다. 진짜 갓도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이 정확히 8시에 8시에. 다들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프로필 사진은 개인가요? 개예요. 강아지 귀엽네요. 네, 다이아기 먼저, 네, 근데 두 분 안 오셨어요. 누구냐, 누구예요? 빨리 와요. 어, 자, 우리는 규칙 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정답 외쳐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됩니다. 네. 자, 두 분은 힌트 많이 주시고요. 네. 자, 문제 고고. 문제 고고. 기억. 아유, 슬기 씨가 늦게 슬기한 씨 왔어요. 지각, 3분 지각.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 대형 투자기관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 이거는 너무 문제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네, 그렇죠. 그냥 맞춰봐야겠죠? 공사겠죠, 일단은. 네. 그렇죠. 네. 사설기관 아니겠죠. 공사겠죠.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땡땡땡땡 공사. 땡땡. 아, 네. 네. 정답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맞겠죠? 외환 보유 공사? 저런. 다시 한 번 기회 줄게요. 아직 5초 남았어요. 아, 정답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아, 이런. 제가 상식이 엄청 모자라네요. 저런. 그렇게 틀리기도 힘든데. 무슨 과라고 했죠? 저 신문방송학과.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하는 기관이니까 대형 투자 기관이니까 무슨 투자 공사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한국투자공사인데 우리가 흔히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에다가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꼭 달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로화도 있고 금으로도 갖고 있고 하는데 이걸 가만히 창고에 둘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운용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걸 뭐 빌려주기도 하고 뭐 남의 나라 채권도 사기도 하고 그거를 총괄하는 기관이 한국투자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외환 보유에만 초점을 맞춘 거 참 패급한 시스템이었군요. 저희 도건 학생 이해됐죠? 네, 이해 엄청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엔 꼭 네. 맞춰야 돼요. 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자, 문제 나왔습니다. 속어로 겁쟁이란 뜻입니다. 땡땡땡땡은 게임 이론 중에 하나로서 서로 마주본 자동차가 돌진해 누군가 피하지 않으면 공명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승자를 가리는 용어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는 말이죠. 네, 한번 했었습니다. 네. 소셜 커머스 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난리 했었죠. 났었습니다. 네, 네. 정확했었죠.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제가 아는 게 맞겠죠? 어떤 거예요? 자신 있게 외쳐요. 정답 정답! 치킨 게임. 예, 치킨 게임 외쳤는데요. 정답입니다. 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벼랑 끝에 놓고 이제 젊은 친구들끼리 네. 쭉 그 자동차 대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에 좀 겁쟁이가 먼저 세우겠죠. 하고 이기는 사람 끝까지 가게 돼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이게 경영학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게 반도체도 그렇고요. 아까 말한 소셜 커머스도 그렇고 네. 아까 이송 통신사도 그렇고 이 시장을 독점하는 사람이 많은 걸 다 갖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출혈 경쟁, 그러니까 이익을 안 두더라도 계속 이제 손실을 보면서라도 버텨내는 이런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1,000억 손실인데 상대방은 3,000억 손실이 돼가지고 이제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게끔 물러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치킨 게임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치킨 게임 전략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 문제에서 속어로 겁쟁이라는 뜻이다는 조금 안 맞는 게 치킨 게임 자체는 겁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치킨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겁쟁이 그 야구일 때 쓰는 말이라서요. 또 칙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딱히 뭐 좋은 거 같지 않은데 이런 정보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수 네, 이번엔 학생. 태수 학생이 문제를 냅니다. 자,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ICT를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차세대 산업혁명이요. 정답은 쉽습니다. 답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오늘 작가님이 분명히 문제 쉽다고 하셨는데 네. 아, 정말 쉬워서 그래요. 네, 네, 이거 저는 정말 이 문제 그래요. 동그라미 3개 치고 싶어요. 네네. 정말로. 저는 MC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지명을 필요하나요? 해주시죠. 지금 재환이 형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을 하면은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자, 5초 카운트 들어가고요. 정답 외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4차 산업혁명.
예, 이겁니다. 네. 네. 3차를 지나고 이제 4차가 왔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능력이에요. 네. 네, 어이가 없죠. 이게 너무 정답이 너무 재미없게 나온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걸 보죠. 우리 조동학생은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은 뭔지 뭐를- 아십니까? 뭐를 얘기할까요? 농업혁명? 아니요. 아닙니다. 영국.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을 산업혁명. 했으니까 네네네. 산업. 산업 징기기간.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2차는 2차는 제조. 제조인데 네, 방직. 근데- 그 예. 네. 예. 이 중에서 뭐 하나 쓴다면 네. 포드 자동차 이런 걸 떠올리면서 살짝 간다면 컴백.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 대량 컨베이어 생산, 벨트. 대량 생산을 네. 바꾸겠다라는 산업혁명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네. 3차 3차는요, 이제 하나 더 나왔어요. 뭐 정보기술 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IT. 네. 네. 해서 그 제조업과 지금 네. 저게 만난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상식이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성이 고정연령에서 벗어나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을 뜻하는 말로 특히 패션계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좀 쉬운 문제네요. 보면 나서 알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아, 저요? 맞죠, 네네. 저는 알죠. 네. 네네. 아, 다 싶어요. 네. 도동학생 모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요? 그럼 바로 5초 가면 패션인데? 갑니다. 아, 바로 주시는 겁니까? 네네, 5초 가면 주시죠. 네. 외쳐주시죠. 정답. 정답. 젠더리스. 젠더리스. 오. 유니섹스.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유니섹스란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무당인가요? 이거 유니섹스. 유니섹스는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젠더리스가 있던 맞고요. 네네. 네. 그 전에 있었던 패션 산업인데 네. 이건 약간 말이 유니섹스지만 네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성복을 입고 다니는 걸 주로 많이 지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젠더리스는 진짜로 성의 구분이 없는. 그러니까 뭐 군화라든가 이런 거는 여성들이 군화를 신고 다니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뭐 귀를 뚫고 다니는 남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성의 구분이 없어졌을 때. 근데 사실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패션은 여성 쪽이 많으니까 여성들 입장에선 약간 지금 보이시한 느낌의 네. 그건 여성 남성이 아니라 그 잘생긴 소년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런 걸 얘기한다고 그래요. 유니섹스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유니섹스도 완전히 틀린 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그런가요? 최신 패션 거라 최신의 패션계의 대세라고 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아, 두 개가 객관식에 같이 나오면은 네네. 이게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또 이 잘못 출제됐다 이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문제 주시죠. 밀이나 보리 등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저게 문제가 짧아요. 이 문제예요? 네, 이를 무엇이라고 이거를 할까요? 맞히는 거예요? 야, 이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단백질. 요즘에 광고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전 프로틴밖에 모르겠는데 어, 단백질은. 네. 무슨 텐틴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거- 텐틴. 이거 없다고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 없으니까 지금 자유롭게. 광고를 많이 안 자유롭게. 봤나 봐요. 이거 프리, 이거 프리. 네네네. 슈가프리. 입에 일단 풀칠한다. 힌트는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 5초 다음 주 들어갑니다. 지프로틴. MC 찬스 왜 안 써? 프로틴? 모르겠습니다. MC 찬스 왜 안 쓰고 그냥 했네요. 글루틴? 글루틴. 글루틴. 글루텐이 정답이죠. 도건학생은 틀렸습니다. 네. 예, 아쉽게도. 네. 무식하네요, 제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네. 자, 5개 중에 3개 맞췄나요? 그렇죠. 3개 아, 맞췄습니다. 네, 3개 맞췄습니다. 3개 맞았습니다. 2개 맞춘 거 아니에요? MC 찬스까지 찬스. 써서 아, 3문제 세 개. 맞췄는데요. 그렇죠, 도원학생 그렇죠. 오늘 어땠어요? 아,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지금. 네, 생각으로. 지금 장염 걸려서 힘든데 아, 문제까지 틀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거수기 쓰리죠. 네, 약간 변명하는 거 보니까 아까 그렇죠, 네. 치킨이라는 단어가 살짝 떠오르긴 했는데. 장염 꼭 나으시고요. 네, 다음 주는 더 감사합니다. 많이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염 때문에 그런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요.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실행되고 있는 지금 안과 박이 너무나 다른데요. 그래서 누가 제재를 받는 건지 모를 이런 아이러니한 북한의 상황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 국제사회가 하는 그 대북 제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조덕원 학생에게 묻고 싶네요. 네,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거에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우선 근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13일자 자료에 이제 중국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전년 대비 북중 무역이 12.7%나 늘어났다고 하고 네. 또 뭐 핵미사일 또 실험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 대북 제재도 국민의 안위와 이제 행복을 위해서인데 네.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나 어떻게 보면 국민 불안이나 이런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대북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좀 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세, 그렇군요. 지금 대북 제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 좀 부탁드려요.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 늘 전 세계에 지탄받는 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인권 문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핵 개발입니다. 예, 그렇죠. 핵에 대한 것들인데 이번에 이제 대북 경제 제재가 전 세계가 동참하게 된 것은 이제 실은 핵 개발 때문이 가장 큰데요. 이 경제 제재가 지금 대북 제재의 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강력 경제 제재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모든 금융 거래를 다 차단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요즘은 옛날과 달리 만약에 달러가 필요하다 뭐 보침 싸가지고 못 들어가거든요. 네. 요즘은 다 금융거래 온라인으로 찍혀서 가게 되는데 네. 어떤 은행도 이 북한과 거래를 못하게 다 막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거래를 했다? 그럼 그 금융기관은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리는 이 정도고요. 실은 이뿐만이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도 실물에도 제재가 갑니다. 그래서 뭐 북한이 천연 자원들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것들을 받지 말아라 해서 뭐 러시아 또 중국도 여기에 동참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라고 하면 북한이 채 1년 버틸 수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비근한 예로 이란이란 국가가 있는데 네. 이란은 원유 석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그래 그 핵 때문에 미국한테 이제 대북 제재를 받았는데 한번 버텨보마 이랬는데 네. 5년을 못 버텼어요. 아. 그렇게 석유가 넘쳐나는데도 5년을 못 버텼는데 북한은 솔직히 지금 딱히 뭐 하나가 없잖아요. 네. 아마 1년도 이 정도 강도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의 대북 제재 효과 과연 어느 정도로 그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정쌤과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네. 조금요. 아주 조금 다른데. 네, 조금, 네. 많이 달라도 됩니다. 네. 저는 이란이랑 지금 북한이랑은 좀 같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성향의 차이인데요. 가령 뭐 그 유재한 씨가 네. 가령 그 이제 위에 이제 박명수 씨가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요즘 너무 커가지고 건방진데 네, 그 네. 유재한을 좀 제재해야겠어. 네. 해가지고요. 네. 그 주변 같은 연예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네. 야 재한이랑 놀지 마. 네. 이랬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재한 씨는 그걸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 저그 얘기하고, 진짜 대놓고 얘기해요. 재현이랑 놀지 말라고. 얘는 실제로. 물들면 안 된다고. 예, 물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예. 하고 계세요? 저 그냥 항상 명성이랑 놀아요. 둘이 놀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군요. 저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그게 이제 좀 다른 거죠. 뭐냐면 그걸 잘 견디는 사람과 그다음에 못 견디는 사람. 되게 외향적이고 친구 좋아하는데 친구를 다 잘라버리면요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냥 혼자서 원래 혼자서 노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심하면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그렇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석유는 많지만 그 석유를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석유를 팔아서 다른 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차피 사막이라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 경제제를 견디기가 어렵지만 원래 북한은 그 독립 경제를 표방하고요. 그게 가난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그런 경제를 표방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경제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했었는데도 계속 한 20여 년간 이렇게 딱 버텨오는 걸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더 독하게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란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치 쌤께서. 네, 두 가지 뉴스를 골랐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탈북. 탈북. 네, 기사를 골랐습니다. 이제 탈북에 20대들이 이제 탈북을 했는데 네. 최근에 대북 경제 제재와 맞물린 것도 이슈도 있고 또 20대라는 측면도 있어서 하나 골라봤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그런 와중에서도 북한은 지금 막 마라톤 대회 이러면서 또 으쌰으쌰 잔치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네. 뉴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도건 학생은 최근에 해외 식당 종업원과 군 고위직의 탈북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북한 정권이 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건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네. 일단 그 어떻게 보면 북한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네. 그런 개개인의 좀 심리적이나 아니면 그런 경제적 고충에 대해서 좀 더 네.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정철 쌤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요즘 최근 연일 탑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이제 탈북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 식당의 뭐 20대 탈북녀의 코멘트를 가지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기 이제 북한 식당은 해외 주재 북한 식당들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식당 중에 어느 한 식당에서 20대들 13명이 이제 탈출을 해서 한국으로 온 뭐 그런 뉴스를 담고 있는데요. 근데 13명 중에서 1명 정도만 30대고요. 나머지 이제 12명은 20대로 구성이 돼 있었다 하고 뭐 왜 탈출했는가? 최근에 워낙 이제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힘든데 이런 이제 북한 식당, 해외 주재 북한 식당은 일정에게 송금을 해야 됩니다. 네. 외화벌이를 해서. 근데 지금 전 세계 북한 식당들이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본국으로 송금해야 될 돈이 없죠. 그래서 네. 이제 탈북을 결심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또 하나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20대 중산층 젊은이들이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탈북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탈북은 또 여느 때와 달리 20대라는 점들입니다. 20대 같은 젊은이들은 오히려 이 어르신들보다도 탈북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한 게 아닌가. 왜? 그만큼 더 정보를 많이 접하니까요. 네. 뭐 그런 내용들까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이냐?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막 전 세계 대북 제재에 뭐 해외에 있는 북한 뭐 이런 식당들이 힘들어서 난리인데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라톤 대회는 열렸고 관련해서 이게 뭐 김일성, 김정일 뭐 관련한 생일들이어서 일종의 축하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가지 뉴스를 통해서 과연 우리 취준생들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아니면 북한 체제라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우리 도건욱 선생님 어떤 점에 주목을 하면서 봤어요? 저는 일단 그 북한 내에서 서로 이렇게 탈북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감시 체계가 좀 잘 돼 있잖아요. 네. 해외는 더 그런 감시 체계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텐데 집단으로 탈북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이제 원래 3인이 같은 방을 쓴다든가 네. 아니면 5명이서 반드시 같이 행동한다든가 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한 거예요. 한 13명 중에 2명, 3명이면 이제 불가능했을 텐데 네. 거기는 13명이 모두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가능해진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군대에서도 화장실이 좀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군대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요. 여기서 들은 것 같은 게 좀 어떻게 생각이 기다려보신 나서. 경험이. 네. 93년도 군번인데요. 네. 훈련소 때는 같이 네. 갔던 것 아,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5명이 되면은 가 그랬는데 네. 요즘 군대는 모르겠어요. 끔찍한 남자들이 군대 얘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불쌍한 후회 때문에 네, 군대가. 네. 제가 그럼 더 칙칙한 얘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면 대북 제재를 이게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게 이제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왜 20대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탈북을 했는가. 우리가 어떤 목숨을 거는 선택을 할 때는 차라리 이게 더 낫다 해가지고 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지금 북한, 그러니까 해외 주재 북한 들리는 상황은 대북 제재, 경제 제재가 워낙 심하니까 우리 영화 베를린에서도 보면은 네. 일정액을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또 송금 못하면은 어마어마한 처벌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 젊은 친구들이 처벌을 받느니 이래 죽느니 그냥 저러에 따라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북 경제 제재 강도가 높다면 네. 그렇다면 정부도 이제 이렇게 막 쏟아지는 탈북민에 대해서 또 대책 같은 것들 또 세워둘 그럴 타이밍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게 바로 탈북자인데요. 대북 제재의 영향인지 잠시 줄었다가 작년 말부터 다시 늘고 있다고 아, 늘고 합니다. 있군요. 네. 통일부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탈북자가 34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51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현 쌤. 사실 저는 이게 대북 제재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보다는 그냥 어떤 그 강화. 가령 이제 우리가 그 많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게 그쪽 위쪽에 그 북한과 중국과의 그런 경계 라인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초도가 강화된다든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얼마나 좀 외부에 나가는 사람들을 잘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몇십 명의 차이잖아요, 결국. 네.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저는 대북 제재가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좀 않습니다. 정세훈 저는 약간 의원은? 다른 쪽인데요. 네. 지금 대북 경제 제재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네.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세져서 올 한 해 키워드가 탈북자 증가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드디어 동참하는 쪽으로 굉장히 가닥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 세계가 이 대북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만 풀어주면 이거 먹고 삽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도 중국도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네. 중국까지 지금 가세하는 약간 그런 눈치거든요. 그렇다면 탈북자 경향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쯤 되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네. 또 탈북자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이것도 중요한 화두가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 이슈에 관해서 도건 학생과 도건 학생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이시안 선생님께서 의견을 하나 제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정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탈북자가 늘어날 거는 뻔하고요. 네. 사실 대북 제재를 해야 되냐 마냐 이런 거를 취준생한테 물어볼 수는 없어요. 잘못하면 이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럼 또 SNS에 여기 이거 물어봤다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취업 질문으로도 흔히 접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네. 실제로 이제 취업 질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 탈북자가 이렇게 늘어날 게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해줘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 정도가 그나마 조금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두 분 MC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재환 씨는 이미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면서 안 들린다 이러시나요? 저는 그렇죠, 뭐 그렇죠. 이거 뭐 탈북과 뭐 대북 제재 뭐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한 기사를 한번 봤는데 네. 댓글을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오히려 넘어온 세터민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지원을 하는데 받고 있다. 그래서 약간 좀 불공평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봤었거든요. 근데 지원을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확실한 좀 사상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네, 간첩이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일단 북한 당연히 세터민 지원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총 3가지로 말씀드리면 오, 너 맞나요? 소리 하는 거야. 네, 첫 번째 그런 거 좋아.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그 내용이 뭔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법학과 검증 맞아요. 3조 맞아요. 네, 네. 맞아요. 3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인 즉슨 북한 주민도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는 건데 네. 뭐 실내로 이제 행정자치부 산하의 이북 5도 위원회도 있고 네. 뭐 물론 상징적이긴 하지만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넘어왔잖아요. 아까 인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인권 아니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세터민도 대한민국에 온 세터민도 소수자잖아요. 네. 소수자에 대한 배려 정책은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3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도건 학생 같은 경우는 작가님한테 자기만 어려운 주제 준다고 자기만 재미없게 나간다고 막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지가 재미없게 하네요. 아, 이런 발음 너무 좋아요.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올라온 의견들 한번 볼게요. 네. 자, 탈북자 지원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탈북 주민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 적응을 돕는다면 더 큰 맥락에 있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문화 이주민들이 국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정책도 있는 만큼 탈북자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있었고요. 현재 탈북자 지원 정책이 있긴 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탈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제때 전달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건 학생? 그래. 저 대부분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네. 여기 김태희 학생 의견처럼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한 초석, 통일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네,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뻔한 답변이라는 그쵸. 생각은 저는 좀 드는데 일반의 생각이고 북한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사실 하나원이나 이런 데서 그 탈북자 교육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런 데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본주의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뭐 현금카드 쓰는지까지 다 이제 생활 가운데 알려주는데 네.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여기에 대한 세원이라든가 아까 우리 봄이 안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그 지원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걸 물어보는 좀 건데. 깊이 있는 시각이 필요할 네, 것 이거는 뭐 같은데.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만 얘기했기 네, 때문에 당위성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네. 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정쌤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응팔 세대잖아요. 그렇죠. 응답하라, 응팔. 옛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탈북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때는 네. 정말 뉴스가 탑뉴스였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지원도 수준이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경제적인 기준을 세울 때는 다문화 이주민 정책 지원 이거보다는 좀 높아야 되겠죠. 네, 왜냐면 우리 민족이니까. 네. 그럼 우리 한국에 있는 극빈층을 지원하는 많은 복지 정책이 있는데 그럼 이 정도 수준과 맞춰야 될까?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함의. 전 네. 여기 플러스 교육 부분은 좀 따로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뭐 고등학교까지라든가 네. 학생들. 왜냐면 교육이나 이 문화 통합은 뭐 우리나라 상에도 필요로 하니까. 네. 그래서 이참에 정부가 아예 좀 그런 틀을 좀 마련해서 네. 경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또 사회 통합에서는 어느 정도 교육에는 또 자녀들 어떻게 할 것까지는 한번 착 패키지로 정해서 좀 빨리 확고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한번 정해보고 싶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사실 지금 우리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탈북자 지원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넘친다라는 의견도 있고 좀 모자른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야 한다, 또 중단해야 된다 등등 뭐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하긴 하는데 지금 사실 어느 정도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퍼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응팔세대 얘기하셨듯이 그때는 이게 넘어오면 팔자가 고쳐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계속 그만큼은 안 주는데 그만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투명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복지 정책처럼 그래서 네. 우리는 이런 것에 이만큼 한다라고 그 정책적으로 좀 보여줘가지고 네. 국민들이 아 이게 좋겠다라고 그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좀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넘친다 모자란다를 판단하기보다는 네. 정보를 정확하게 본 다음에 그다음에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긴 해야 최근에 된다. 프랑스 뭐 파리테러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랑 약간 다르지만은 이제 네. 아랍 쪽에서 대거 이주민들이 오면서 그 이주민들을 잘 못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지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터진 거 아닙니까? 탈북자 문제도 실은 우리 사회 통합 차원에서라도 네.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네. 이 친구들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게 같이 돼야 되거든요. 끌어들여 네. 이왕 온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은 필요한데 네. 그 수준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어느 정도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네. 우리 도건 학생이 탈북자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탈북자 지원해야죠. 해야 되는 거에는 다들 동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 주위에도 그 새터민 친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편견을 좀 자기가 스스로 조금씩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일반 그 국민들의 좀 의식을 인식의 조금은 변화.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들을 열면 더 좋지 않을까. 아. 그런 식으로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톡방에는 어떤 댓글들이 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탈북자 지원 정책에 확실한 규정과 원칙을 세워서 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문화적 차이에 대한 사회화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착 수준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준비가 필요하다. 맞는 의견 좀 해준 것 같고요. 우리 예지 학생은 현 탈북자 지원 정책을 드리는 예산에 비해 탈북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들이 한국에서 자아 개발을 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듯 싶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생들 댓글을 다 확인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기 예지 학생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이런 탈북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네요. 네네. 탈북자들의 만족도도 높지 않다. 네.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네. 이것도 사실은 돈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네. 그들의 어떤 사회 적응도 지금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네. 이런 점에서 좀 신선하게 받아들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태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보면 이 지원을 해서 탈북민들이 새터민들이 잘 적응을 한다면 이분들이 나중에 통일한국이 됐을 때 꽤 어떤 중도층에서 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런 역할을 맡길 수 있다. 이런 발상은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분들의 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통일은 언젠가 돼야 되겠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새터민들을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좀 이렇게 봤습니다. 네. 아, 자, 네. 그렇다면 최고의 댓글 한번 선정해 볼까요? 최고의 댓글은 태수 학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김태수 학생이 예, 규정과 확실한 규정과 원칙을 세워서 사회 안전망. 네. 좋은 말은 다 있죠. 네, 구축해야 된다. 구축해야 네, 된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부추까지. 구축까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긴 다 이제 좀 일반적인 대답이니까 네. 저는 조도건 학생한테 도덕원 학생한테. 네. 오. 왜냐면 아까 그런 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그러면 이미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는 네. 오히려 외국인보다도 더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인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더 다른 걸 건드려줘가지고 조도건 학생 좀 새로운 시각을 본 것 같아요. 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태클을 많이 걸어서 약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예, 예. 조도건 학생을 좀 베스트에그 그렇죠. 뽑겠습니다. 네. 도건 학생 장염 와중에 부상 투. 네. 부산까지. 네, 그래서 오늘 최고의 댓글 김태수 학생 그리고 갓도건 학생 베스트 축하드립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자, 오늘의 이슈 국제사회 대북 제재 속 북한과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시한쌤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북한은 우리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다른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언젠간 통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수준과 차원과 방법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대북 제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란처럼 불복을 받아내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물론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식의 잠깐 쉬어서 생각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대북 경제 제재를 우리 취준생분들이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5가지 정도 항목이 있거든요. 네. 뭐 금융거래, 뭐 수출 제재, 또 세컨다리 보이콧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걸 함께 확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볼 문제는 네. 우리가 오늘 나눴죠. 이 세터민들, 탈북자들의 지원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본인의 스스로 의견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